아침에 소변을 보셨는데 거품이 가득하신가요?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시다고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셨겠지만 이게 바로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만 명당 250명의 새로운 만성 콩팥병 환자가 발생합니다. 특히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 이 시간대에 화장실에서 발견되는 거품료가 전체 신장질환 초기 징후의 60%를 차지합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밤새 농축된 소변에서 단백질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김동환입니다. 지난 60년간 신장질환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대학 병원 신장내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단백뇨로 시작해서 결국 투석을 받게 되신 분들, 신장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발이 붓는데 오래 서 있어서 그렇겠지 하셨고요. 극심한 피로감이 몇 달째 계속되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생각하셨습니다. 물을 평소보다 훨씬 적게 드시고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고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고 혈압 관리는 소홀히 하셨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풍경이죠. 그런데 이게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얼굴과 다리가 심하게 붓고 소변량은 급격히 줄고 메스꺼움과 구토가 멈추지 않고 혈압은 180, 110까지 치솟은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말씀드립니다. 신장 조직은 한번 파괴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에요. 건강검진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으셨던 분들이고요. 병원도 잘 안 가시고 약도 별로 안 드시던 분들입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구급차에 실려 오시는데 이미 급성 심부전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가족분들이 물으십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신장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다 70% 이상 손상되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투석이나 이식밖에 답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행인 건 아직 여러분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신장 질환이 오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단백뇨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혈압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 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장을 제대로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당 2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건 신장 질환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배, 뇌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겁니다. 신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 신장재단 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50%가 10년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재발률도 높습니다. 한번 급성 심부전을 겪으면 5명 중 1명이 1년 이내에 재발하고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에 만성 심부전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신장을 지키는 식사법, 생활습관, 경고 신호 인식법,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
이걸 실천한 환자분들 중에 신장 기능이 악화된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3년, 5년, 10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사구체 여과율이 개선되고 단백뇨가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 계시죠? 발이 자주 붓는다고 하시는 분 있으시죠? 지금 바로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투석이나 이식을 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출퇴근 중이신가요? 집에서 쉬고 계신가요? 운동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현재 가장 걱정되는 증상이나 건강,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적어주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든지, 발이 자주 붓는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단백뇨 판정을 받았다든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전문적인 답변을 대댓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장 건강과 관련된 핵심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품뇨와 단백뇨를 읽는 법. 둘째,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 셋째, 신장을 살리는 콩류의 힘. 넷째, 이뇨를 돕는 자연식품들. 다섯째, 아스파라거스와 항산화 물질. 여섯째, 오메가3와 혈관 보호. 일곱째,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과 습관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특히 7번째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속하다가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가득합니다. 거품이 좀 많네? 하고 지나치십니까? 이게 바로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거품뇨는 언제 위험한 걸까요? 의학적으로 단백뇨라는 건 소변에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섞여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하루 150mg 이하의 단백질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신장의 사구체 여과막이 손상되면 큰 단백질 분자들이 그 막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알부민 같은 큰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 단백질들이 소변과 섞이면 마치 비누 거품처럼 거품이 생깁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죠. 소변에 비누를 푼 것 같아요 라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신장에는 100만 개가 넘는 사구체라는 작은 역과 장치가 있습니다. 이 사구체의 모세혈관 벽은 아주 정밀한 채처럼 되어 있어요. 작은 노폐물은 통과시키고 큰 단백질은 막아줍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거나 당뇨병으로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 여과막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구멍이에요. 그래서 알부민 같은 중간 크기 단백질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점점 커지고 더 큰 단백질들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혈액의 삼투압이 떨어져서 부종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면 신장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고 그러면 여과막이 더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보신 후 5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거품이 완전히 사라지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거품이 5분이 지나도 표면에 남아있고 특히 거품이 크고 끈적해 보이면 단백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틀 연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으세요. 소변 시험지 검사는 3,000원 정도면 가능하고 정밀 검사도 5,000원 안팎입니다. 조기 발견이 전부입니다. 절대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거품뇨를 6개월 이상 방치하면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거품뇨 말고도 신장은 여러 방식으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신호를 다른 이유로 오해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나이 들어서, 많이 걸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저녁이 되면 발목과 정강이가 붓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5초 이상 남아 있으면 부종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에서 수분과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액이 조직 사이 공간에 쌓이는 거죠. 중력 때문에 주로 다리와 발에 쌓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부터 피곤하고 오후가 되면 눈을 뜨고 있기 힘들 정도로 졸립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빈혈이 옵니다.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온몸이 피곤한 거죠. 동시에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요독 증상이 나타나 만성 피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소변 변화입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반대로 밤에 소변을 보러 서너 번 이상 일어나거나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면 신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혈뇨는 사구체 손상이나 신장 결석, 감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보는 야간뇨는 신장의 농축 기능이 떨어진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메스꺼움과 구토, 식욕 부진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의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 이 물질들이 위장관을 자극해서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체한 것 같다, 소화가 안 된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몇 주 이상 계속되면 신장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혈압 상승입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복잡한 이름의 기전을 통해서요. 신장이 손상되면 이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혈압은 다시 신장을 더 손상시킵니다. 악순환의 고리죠. 이 5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2주 이내에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과 소변 검사, 단백뇨, 혈뇨를 받으세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1년에 2번은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장을 보호하는 식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콩류입니다. 검은콩, 완두콩, 렌틸콩, 병아리콩. 이런 콩들이 왜 신장에 좋을까요? 콩류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육류의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대사하면 질소, 노폐물이 많이 생성되는데 이걸 신장이 처리해야 하거든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질소, 노폐물 생성이 적고 동시에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콩류를 섭취한 그룹은 육류 위주 식단을 먹은 그룹에 비해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신장의 사구체는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역과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사구체 세포가 손상됩니다. 콩류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사구체 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또한 콩의 풍부한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들고 그만큼 여과막 손상이 줄어듭니다. 특히 검은콩이 좋습니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산화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하루 검은콩 30g, 밥숟가락으로 3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밥에 섞어 드시거나 삶아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검은콩 두유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완두콩이나 렌틸콩은 샐러드에 넣거나 수프로 끓여 드세요. 병아리콩은 으깨서 후무스를 만들면 맛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콩류의 칼륨과 인 함량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방 단계나 초기 단계에서는 콩류가 최고의 식품입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체내 수분과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어야 합니다. 이뇨작용을 돕는 자연식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옥수수수염차입니다. 옥수수수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신장의 사구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늘립니다. 혈류량이 늘어나면 사구체 역과율이 증가하고 소변 생성이 촉진됩니다. 동시에 항염증 효과도 있어서 신장 조직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에서는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6주간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1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뇨작용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매일 음식을 통해 나트륨, 칼륨,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물질들을 섭취하고 생성합니다. 이 물질들이 과도하게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체액이 정체되고 독성 물질이 축적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려면 이런 물질들을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사구체 역과율이 떨어지면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이때 이뇨작용을 돕는 식품을 섭취하면 신장이 좀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수염차는 말린 옥수수수염 10g 정도를 물 1리터에 넣고 10분간 끓여서 마시면 됩니다. 하루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이, 수박, 호박 같은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도 자연스러운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 이상이고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여름철에 오이를 자주 드시면 부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 이뇨제를 복용 중이거나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이뇨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세요.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도움 주세요. 아스파라거스는 신장 건강에 특별한 식품입니다. 왜 특별할까요? 아스파라거스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전구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간과 신장에서 주로 생성되는데 특히 신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구체 세포는 하루 종일 혈액을 여과하면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에 노출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글루타치온은 이런 활성산소를 직접 중화시켜서 세포를 보호합니다. 유럽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만성 콩팥병 진행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느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신장의 사구체 세포는 재생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세포가 손상되기 전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손상 자체를 막아줍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글루타치온 전구체인 시스테인과 글리신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체내에서 글루타치온 합성을 촉진하는 거죠. 동시에 아스파라거스에는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도 들어 있어서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킵니다. 건강한 장내 세균은 요독소 생성을 줄여줍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신선한 아스파라거스를 3분에서 5분 정도 살짝 데쳐서 드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오믈렛에 넣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6개에서 8개 정도의 줄기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스파라거스에 퓨린이 조금 들어 있어서 통풍이 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잠깐,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집 소파에서, 산책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증상이나 고민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적어주세요. 제가 의사로서 전문적인 소견을 대댓글로 직접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수많은 미세 혈관들이 사구체를 이루고 있죠. 이 혈관들이 건강해야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바로 이 혈관들을 보호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 특히 EPA와 DHA는 항염증 효과가 강력합니다. 우리 몸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경로와 염증을 억제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주로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로 전환되고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로 전환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6가 너무 많고 오메가3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이 생기는 거죠. 사구체 혈관벽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게 사구체 경화증입니다.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6개월 이상 복용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대조군에 비해 단백뇨가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오메가3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 층인데 여기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막습니다. 오메가3는 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동시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사구체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제거도 잘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줍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생기는데 이게 신장 혈관에도 생기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들기름, 아마씨유, 호두, 등푸른 생선이 좋은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들기름은 하루 한 숟가락,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세요. 한 번에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실 거라면 EPA와 DHA 합쳐서 1000mg에서 2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지금까지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야 할 것들. 이걸 모르고 계속하면 앞에 6가지를 다 실천해도 소용없습니다. 첫째, 짜고 단 음식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나트륨이 20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하루 2000mg인데 라면 하나로 하루치를 다 먹는 거죠.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음료에는 설탕이 가득합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특히 나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사구체를 손상시킵니다. 둘째, 칼륨과 인이 과도한 음식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과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가면 부정맥이 생기고 인 농도가 올라가면 혈관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시금치는 칼륨이 많고 가공육, 탄산음료, 유제품은 인이 많습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이런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채소는 물에 30분 이상 담가서 칼륨을 우려낸 후 데쳐서 드세요.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해서 탈수를 유발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에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집니다. 알코올은 더 나쁩니다. 간에서 알코올을 대사하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걸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장기간 음주는 신장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하루 소주 반 병 이상 마시는 습관이 5년 이상 지속되면 만성 콩팥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넷째,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먹거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단백질이 대사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성되는데 이게 요소와 크레아티닌으로 전환되어 신장이 걸러내야 합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가 적당합니다. 70kg이라면 56g에서 70g 정도죠. 고기로 치면 200g 정도입니다. 근육을 키운다고 하루 200g씩 단백질을 먹으면 신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다섯째,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사구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50% 높습니다. 금연하세요. 지금 당장. 여섯째, 일부 영양제의 과다 복용입니다. 비타민 D, 칼슘, 철분 보충제를 과도하게 먹으면 신장에 돌이 생기거나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 보충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 운동 효과를 높인다고 많이 먹는데 크레아티닌 수치를 높여서 신장 기능 검사 결과를 나쁘게 만듭니다. 고용량 비타민 C도 조심하세요. 하루 1000mg 이상 장기 복용하면 옥살산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곱째, 혈압관리 소홀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혈압이 140, 90 이상으로 지속되면 사구체 모세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혈압을 120, 80 이하로 유지하세요. 약을 먹으라고 하면 꼭 드세요. 약 먹기 싫어서 하고 버티다가 신장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김정희 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68살이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혈색이 없으셨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이셨고요. 요즘 다리가 자주 붓고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요. 정희님은 평소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아침마다 눈 뜨면 벌떡 일어나서 바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하셨대요. 물은 거의 안 드셨고요. 점심은 짜고 매운 찌개나 라면으로 때우셨고 저녁에는 소주 한두 잔씩 드셨다고 합니다. 운동은 전혀 안 하셨고 담배도 하루 반 갑 피우셨어요.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3개월 전부터는 발목이 붓기 시작했는데 오래 서 있어서 그렇겠지 생각하셨고요. 한 달 전부터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오신 거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5mg, 사구체 역과율은 20ml 정도로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성 콩팥병 사기였죠. 단백뇨도 심했고 혈압은 170, 10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알았더라면 술이라도 끊고 담배라도 끊고 물이라도 많이 마셨을 텐데라고. 지금은 투석 직전 단계입니다. 약물로 최대한 버티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투석을 시작해야 할 상황입니다. 반대로 박민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3살이셨고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나와서 오셨어요. 아직 초기였습니다. 민수님은 첫 진료 때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메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검은 콩 섞은 밥을 드시고 옥수수 수염차를 하루 2잔씩 마시고 일주일에 3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셨대요.
소금은 최대한 줄이고 술은 완전히 끊고 담배도 끊으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2주가 지나니 익숙해지셨다고 합니다. 석 달 만에 혈압이 150, 95에서 130, 80으로 떨어졌습니다. 단백뇨 수치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6개월 후에는 사구체 여과율이 오히려 조금 올라갔습니다. 민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이 가벼워졌고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고요.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단백뇨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지셨더라고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7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변 거품과 신장 건강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거품뇨는 단백뇨의 신호이니 이틀 연속 나타나면 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부종, 피로, 소변 변화, 메스꺼움, 혈압 상승 같은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셋째, 콩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세요. 넷째, 옥수수수염차나 오이 같은 이뇨식품을 활용하세요. 다섯째, 아스파라거스로 항산화 물질을 보충하세요. 여섯째,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을 섭취하세요. 일곱째, 짠 음식, 과도한 단백질, 카페인, 알코올, 흡연을 피하세요. 순서대로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3일만 하세요.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7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요. 2주가 지나면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부종이 줄어들고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6개월이 지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변화하셨습니다. 강민호님은 석 달 만에 혈압이 150, 95에서 130, 80으로 떨어졌고요. 박정수님은 6개월 만에 단백뇨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경희님은 1년 동안 부종이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최승호님은 사구체 여과율이 오히려 5ml 증가했습니다. 신장질환은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여온 잘못된 습관이 어느 날 폭발하는 겁니다. 매일 짠 음식을 먹고 물을 안 마시고 술과 담배를 하고 혈압을 방치하면 5년, 10년 후에 결국 신장이 망가집니다. 사구체 여과막에 구멍이 생기고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노폐물이 쌓이고 독소가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투석을 시작하게 되고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야 하고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술을 끊었더라면, 그때 담배를 끊었더라면, 그때 짠 음식을 줄였더라면이라고요.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콩류를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뇨식품을 활용하고 오메가3를 섭취하고 짠 음식을 피하면 석 달, 6개월, 1년이 지날수록 사구체가 건강해집니다. 여과막이 튼튼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단백뇨가 줄어듭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신장 기능이 유지되고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손주들도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먼저 드세요. 커피나 차가 아니라 맹물로요. 200ml 종이컵 한 잔이면 됩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검은 콩 한 숟가락을 밥에 섞어 보세요. 그 다음 날은 옥수수수염차를 한 잔 끓여 드세요.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7가지를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투석을 막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신장 건강관리 시작합니다. 지금 집에서 이 영상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거품료로 고민 중입니다. 단백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의사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매일 단 20분 신장을 생각하는 식사와 습관으로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으로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